안녕하세요. 연구 채널의 전력 분석원 상진입니다. 드디어 전반기 결산의 마지막 시리즈이자 가장 궁금해하실 후반기 예측 영상 준비했습니다. 요즘 미디어나 타팀 팬들 사이에서 롯데가 강력한 선발진을 바탕으로 후반기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다크호스다, 이런 설레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냉정하게 어깃장을 단단하게 놓으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롯데는 다크호스 아닙니다. 우리가 가을 야구 가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들을 오늘 숫자를 통해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야구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깨알같은 지식까지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 전반기 승률이 4할 5푼 8리입니다. 앞선 영상에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를 하고 싶다면 후반기 승률이 최소 5할 9푼 3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 더 위인 4등을 넘본다면 후반기에 6할 1푼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후반기 1등을 해야 되는 승률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롯데가 최근 거둔 월간 승률 중에 가장 높은 수치가 겨우 5할 5푼이 맥스였습니다. 그마저도 아직 7월이 다 안 끝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찍고 있는 고점인 거죠. 평소에 5할 5푼도 버거워하던 팀이 후반기에 갑자기 6할에 육박하는 야구를 해야지 가을 야구 턱걸이가 된다? 제가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현실적인 숫자 때문입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시간의 범위를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처음 롯데에 부임했던 24시즌부터 지금까지 롯데가 보여준 평균 승률이 4할 7푼 5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월간 승률로 뜯어봤을 때 한참 기세가 좋을 때는 6할이 넘는 승률을 찍으면서 신나게 달리던 시기도 분명히 있지만, 문제는 페이스가 떨어질 때 월간 승률이 3할 때, 심지어는 2할 때 후반까지 곤두박질 치는 파멸적인 나락을 꼭 한 번씩 보여줘요. 결국 잘할 때랑 못할 때 편차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성적도 결국에는 롯데의 원래 본 모습인 평균 승률 4할 7푼대로 귀신같이 회귀를 했던 겁니다. 조금 더 뼈아픈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범위를 최근 10년으로 거의 넓혀볼게요. 우리 롯데자이언츠가 가을 야구 구경을 못 간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계산하면서도 정말 놀랐던 사실인데, 암흑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승률을 내보면 딱 지금 롯데가 기록 중인 4할 5푼 8리 정도가 나옵니다. 가을 야구 가기 위해서는 프런트나 코칭 스태프나 선수단까지 전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어떤 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은 가을 야구의 실패가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선을 맞춰줘야지 포스트 시즌을 갈 수 있는지 그 감을 다 잃어버린 모양새입니다. 이기는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 보겠다고 밑바닥에서 계속 허우적대다 보니까 매 시즌 결정적인 순간마다 선수들의 플레이부터 구단의 선수 영입 판단까지 실수가 계속 발생을 하고요. 결국에는 7등이나 8등이란 늘 익숙한 중하위권 성적으로 수렴을 해버리는 그 안 좋은 시스템이 구단에 완전히 구축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말해놓고도 참 답답해요. 롯데가 후반기에 가을 야구로 치고 올라가기 힘든 그 두 번째 증거로 이 피타고리안 승률을 가져왔어요. 피타고리안 승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승패로만 계산하는 실제 승률과는 조금 달라요. 팀이 기록한 총 득점과 실점의 차이를 바탕으로 이 팀이 진짜 올렸어야 할 마땅한 기대 승률을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야구 좀 보신다는 분들은 이미 잘 아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코너를 따로 뺐어요. 이 피타고리안 승률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합니다. 당장 눈앞에 승패에 가려진 운 혹은 요행, 젖잘싸 이런 거 다 걷어내고요. 장기적으로 이 팀이 어느 정도의 성적에 수렴하게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즉 성적을 만들어내는 선수단의 기본적인 체급, 진짜 능력치가 얼마쯤 되는가를 평가하기에 가장 훌륭한 지표인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작년 시즌이었던 25시즌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 8월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롯데가 리그 3등에 있었죠. 저도 드디어 올해는 가을 야구 가는구나 하면서 저 포함 모든 롯데 팬들이 설렜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롯데의 실제 승률이 5할 6푼 4리로 되게 높았었죠. 하지만
그때의 롯데의 피타고리안 승률이 5할이 채 되지 않는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때 예상 순위를 6등에서 7등 정도를 찍고 있었단 말입니다. 득실 마진에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었다라고 경고를 했던 거죠. 반대로 같은 시기에 삼성 라이온즈는 어땠을까요? 실제 승률 4할 8푼으로 리그 8등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삼성의 피타고리안 승률을 뜯어보니까 무려 5할 6푼이라는 높은 수치로 체급상 리그 3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최종 성적이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롯데는 4할 7푼 8리로 7등까지 떨어지면서 제대로 날아갔고요. 삼성은 최종 승률 5할 2푼 1리로 4등 자리를 안착하게 되면서 가을 야구를 가게 됐어요. 결국에 피타고리안 승률이 가리키는 그 팀의 진짜 체급이 마지막 순간의 순위를 결정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실제 승률은 4할 5푼 8리죠. 그리고 득실 마진으로 계산해본 피타고리안 승률은 4할 5푼 1리가 나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요, 롯데가 접전 상황에서 대박이나 요행 같은 그런 운적인 요소가 없이 정확하게 본인들이 가진 능력치만큼 고스란히 성적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실제 순위도 8등이고 피타고리안 기대 순위도 정확하게 8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가 보여주는 야구의 기초 체력이 빼도 박도 못하는 리그 8등이라는 것이고, 이 흐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올 시즌은 정확히 8등으로 끝날 거라는 걸 지표가 그대로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 알겠어. 그래, 네가 롯데 비판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후반기에 얼마나 더 잘해야 가을 야구 갈 수 있다는 건데?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기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자,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경기당 평균 4.92점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투수력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후반기 가을 야구 커트라인 승률을 달성하려면 경기당 평균 득점을 무려 6.19점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경기당 6점 이상을 뽑아내는 타선은 무조건 KBO 리그에서 압도적인 전체 1등 타선을 구축한다라는 소리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타선에게만 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결국에 가을 야구를 가려면 타선뿐만 아니라 투수진들도 경기당 실점을 4점대 초중반까지 확실하게 낮춰주면서 힘을 보태야만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후반기 잔여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잔여 일정이 생각보다 유리하지가 않아요. 과연 어떤 고난과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기 팀별 잔여 경기 배정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롯데가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만나는 4연전을 포함해서 삼성을 무려 11번이나 맞붙어야 된다라는 점이 참 답답하게 만드네요. 조금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면 리그 잔여 일정의 거의 20%를 삼성과 함께 보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삼성이 팀 체급으로만 봤을 때 LG를 뛰어넘어서 리그에서 1등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의 타선이 정말 무시무시하고 불펜 뒷문이 꽁꽁 잠겨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 역시 피타고리안 승률 기준으로 삼성에 이어서 리그 2등의 체급을 마킹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유독 경기 운이 안 풀려서 실제 순위가 조금 중위권에 처져 있긴 하지만 맘만 먹으면 롯데 정도는 쉽게 팰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는 게 한화의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후반기에 반등을 하려면 이런 팀들을 다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체급상 리그에서 2등 혹은 4등 정도에 들어가는 하나와 KT를 또 9번씩 만나야 됩니다. 참 막막해진 지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롯데의 가을 야구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방해물이 될 것 같은 팀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팀이 있었어요.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은 롯데랑 팀 컬러나 성격이 매우 비슷해요. 선발 로테이션이 상당히 탄탄하고 그 뒤를 받쳐주는 개투진들도 상당히 훌륭해서 팀 평균 자책점이 리그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타선의 파괴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마저 롯데랑 똑 닮은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기대 득점이 두산이 우리보다 더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산이 전체적인 성량이 비슷하지만 마운드랑 타격 모두
세부 지표에서 롯데보다 정확하게 반채급씩 위에 있는 상위 호환 팀입니다. 롯데가 가장 잘 하고 있는 형태의 야구를 한 단계 더 높은 퀄리티로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후반기에 우리에게 가장 까다로운 팀이, 그리고 후반기에 가장 매서운 다크호스가 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빠따가 가장 강한 삼성과 한화, 그리고 우리보다 상위 호환에 있는 두산, 이런 팀들 결국에 이겨야지 우리가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팀들을 상대로 롯데가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 선결 조건은 아주 명확하죠. 우리의 강점인 선발 투수진이 마운드 위에서 무조건 상대를 압도하면서 호투를 펼쳐줘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타선에서는 많은 점수 내는 거는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 초반부터 집중력을 발휘해서 최소 2, 3점의 선취점 정도는 뽑아주면서 선발의 어깨를 가볍게 해줘야 되겠죠. 이런 공식이 톱니바퀴처럼 좀 맞물려서 돌아가야지만 이 지옥 같은 잔여 일정 속에서 겨우 승수를 조금이나마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전반기 결산의 최종장 후반기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야구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은 후반기 전망을 하면서 키플레이어는 누구다, 누가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떠한 주목할 만한 인물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롯데가 가을 야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말 빡빡하고 좁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경우의 수들 중에서 단 한두 개만 어긋나더라도 롯데의 가을 야구 시나리오는 그만큼 여유가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특출나게 잘하는 한두 명의 그런 영웅이 될 만한 선수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경기력을 좀 이렇게 깎아먹고 구멍을 내는 못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후반기 때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타자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미 빡빡한 접전 상황에서 투수들이 막아줄 만큼 정말 잘 막아주고 있어요. 타자진들이 여기서 한두 점만 더 낼 수 있는 야구를 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가을 야구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투수들에게만 지우는 이 무거운 짐을 타자들이 좀 덜어줬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제가 롯데 야구를 오래 해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롯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돌아가고 있던 부분마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점에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계산이 좀 안 서는 전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지금 잘하고 있는 강점만큼은 무조건 상수처럼 끝까지 잘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투수진이 그렇죠. 여름철의 체력 저하 혹은 빡빡한 일정, 그런 것들 속에서 마운드가 후반기에 갑자기 터져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면 가을 야구는커녕 순위표 밑바닥으로 아예 나락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걸 유지하면서 구멍을 메우는 야구가 후반기 생존의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저는 매 경기를 분석을 할 때마다 팀의 경기력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보거든요. 투수, 공격, 작전 수행, 그리고 수비입니다. 장기 레이스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매 경기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살리고 가야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서 매 경기에 2개 이상 치명적인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 경기는 질 가능성이 수직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롯데가 약점이 많죠. 그래서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후반기 내내 롯데 야구를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을 해서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팩트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예상하는 순위는 4할 9푼에 최종 순위 6등입니다. 가을 야구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발 야구를 앞세워서 아무리 잘 헤쳐나간다고 하더라도 극복하기 힘든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그 중상위권 판세를 보면 키움이나 SSG 같은 하위권 팀들이 우리보다 위에 있는 팀들에게 승수를 꾸준히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분전을 하더라도 상위 팀들과 물리적인 승차를 줄이기가 구조적으로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죠. 어떤 한 변수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적을 만들어내기 가장 좋은 무대가 야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숫자 막 들먹이면서 되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도 역시 뼛속까지 롯데자이언츠의 팬입니다.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한번 머리 박고 기분 좋게 사직구장에서 가을 야구나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반기 전방 영상까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전반기 특집 시리즈 전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하입도 함께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고 날카로운 야구 분석으로 찾아올 테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